안녕하세요. 보고또보험 장명진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뭔지,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지, 또 어떤 회사가 좋은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은행에서 해야 하나, 증권사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보험사?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RP의 기본 개념부터 가입 절차, 세제 혜택, 그리고 금융사별 장단점과 추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IRP가 뭘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 계좌인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교사,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이 없는 분들도 본인 돈을 직접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세제 혜택과 투자 운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IRP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IRP를 취급합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수수료, 상품, 라인업, 서비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은행은 안정적인 예금 중심, 증권사는 다양한 펀드와 ETF, 보험사는 보장 기능과 연결된 상품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IRP 가입 자격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인 근로자, 퇴직금을 받는 분,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사.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두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절차를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금융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합니다. 안정 위주는 은행, 투자 선택 폭은 증권사, 보장 연계 옵션은 보험사. 2단계는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고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요. 3단계는 납입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예요. 4단계는 운용 상품을 선택합니다. 예금, 채권형, 주식형 펀드, ETF 등 다양합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안정형 또는 적극형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납입 및 관리,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IRP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 플러스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13.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 원 납입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현재의 세금 절약, 미래의 연금 자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반드시 장기적으로 최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 계좌를 두고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옮기려 할까요? 첫째는 수수료 차이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비대면 가입자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0%로 만들고 있어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계좌는 여전히 연 0.3% 압박에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큰 차이가 되겠죠. 둘째는 운용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은행은 예금 위주, 보험사는 보증형 위주라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펀드, ETF, TD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죠. 즉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셋째, 운용의 편의성입니다. 요즘 증권사 앱은 리밸런싱 기능이나 투자 가이드, 자동 자산 배분 도구까지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는 특히 선호합니다. 정리하면 수수료는 낮고 투자 상품은 다양하고 관리도 편리하다. 이 세 가지가 증권사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옮기려면 해지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 지금까지 쌓인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불입했던 금액도 추징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2천만 원 쌓아두셨다면 해지 시점에 300만 원 이상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오직 하나,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전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1단계는 새로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합니다. 먼저 원하는 증권사 앱을 통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모바일로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기존 금융사의 이전 신청, 지금 연금저축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셔서 연금저축을 땡땡 증권사 계좌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는 이전 방식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기존 자산을 현금화해서 옮깁니다. 일부 상품은 직접 이전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환매 후 현금 이체, 새 계좌에서 다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는 처리기간 확인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1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계좌에 자산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5단계는 증권사에서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전 완료 이후에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펀드나 ETF 등 원하는 상품으로 재분배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고객 A님은 은행에서 연금저축 신탁으로 15년 넘게 쌓고 있었는데 수익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되나 고민하다가 증권사로 이전했죠. ETF와 채권 펀드를 적절히 섞어 운영하니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있었지만 은행 신탁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증권사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성향과 목적에 맞는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세금이 붙으니까 가급적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세제상 가장 유리합니다. 즉 IRP는 단기간 목돈 마련용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장기 계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별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은행의 장점은 안정성과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단점은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증권사의 장점은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수수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단점은 운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 지식이 요구됩니다. 보험사의 장점은 종신연금, 보장성 상품과 연계가 가능하고 단점은 실적 배당형이 적어 수익률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안정성을 원한다면 은행, 적극적인 투자라면 증권사, 보장 연계와 평생 지급을 원한다면 보험사가 맞습니다. 시장 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회사를 몇 가지로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은 ETF와 펀드, 라인업이 다양하고 투자 지향형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벤트 기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자주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초보다도 쓰기 좋은 UI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은 안전기능 중심이고 큰 자산이 기반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네트워크가 강점이고 예금 중심 라인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연계 상품은 종신연금, 지급 옵션 등 보장형이 강점이고 특히 증권사 계열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0% 같은 혜택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 성향과 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체크하세요. 결론적으로는 IRP는 노후 준비에 정말 중요한 계좌입니다. 안정지향형이면 은행, 수익 기대형이면 증권사, 보장 옵션이면 보험사. 특히 요즘은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 이벤트 혜택이 많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수수료, 상품 라인업, 이벤트 조건을 비교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어서 장기간 운용하는 습관입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노후 자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 자격, 절차, 세제 혜택, 금융사별 장단점까지 모두 정리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금은 단순히 세액공제 통장이 아닙니다. 내가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갈 때 꾸준히 월급처럼 들어오는 생활비가 진짜 연금의 힘이에요. 증권사 IRP나
펀드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반면 보험사의 연금은 최저보증, 종신지급 같은 옵션이 있어서 내가 오래 살아도 끊이지 않는 평생 월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은퇴자산 중 일부는 보험연금 상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저는 보고또 보험 장팀장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